면접위원들이 내부 외교부 직원 내에서 몰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교부 내에 있는 직위와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특권층에 대한 인맥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하기 때문에 특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강구하게 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현선 씨 사건을 보면 그분께서 최초 2006년도에 그 계약직으로 채용되실 때 FTA 전문가로 해서 미국 전문가로 채용이 되십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점인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미국 전문가로 일하시다가 2008년도 재계약 시점에는 그 개발협력국의 인도 지원 부서로 채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간은 미국 전문가였다가 바로 인도 전문가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전문성을 평가할 만한 평가 지표가 객관화되어 있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지표가 없는 틈을 타서 이런 연줄 사회의 이런 인식들, 이런 주관성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불공정성 시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채 비율 축소를 주장하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물론 행안부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누구나 봐서 투명하고 공정하다, 신뢰성이 간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을 먼저 개발하고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지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특채를 증가시키겠다, 특채 비율을 늘리겠다, 이런 논의들을 꺼내야지,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율만, 양적인 측면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불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시나 외시 쪽에 비해서는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 고시생들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는데 좀 불편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 저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로스쿨 개원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이익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로스쿨에 재학 중인 그분들의 신뢰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희의 주장만을 펴는 것도 헌법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시장에서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지, 특정한 어느 정책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완전히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고시 존치에 관해서 또 저희 법과대 학생들이 이런 이슈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가졌으면 하는 입장에 섰는데요. 먼저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노스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왜냐면 학부생이라 보니까 그 노스쿨에 인가받은 대학에서는 학부가 폐지되었고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고, 또 노스쿨 지금 현존하고 있는 노스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여러 가지 듣고 있어서 그 노스쿨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과연 노스쿨에 대한 대안이나 이를 노스쿨을 폐지하면서 사시가 존치돼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 다소 약간 회의감이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사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계층 이동에 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교재도 많이 보시고, 그런 비용도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봐요. 즉
저가 주변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얘기나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도 고시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 위한 제도이다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감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스쿨을 없앤다 해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게, 사법시험의 문제점이 지금 내포된 상황에서 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냐, 이거에 대한 치열하고 좀 더 공론화된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또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지, 단지 노스쿨에 반대해서 사법시험 돌아가자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고시 정치 토론회가 되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 폐지, 특채, 또 노스쿨에 관한 이런 사회적 이슈를 촉발시켰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더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자리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고시생들이 계시고 많은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천적인 가능성이 봉쇄되는 문제랑 그 가능성이 제한되고 확률이 낮아지는 문제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시 공부는 물론 돈이 많이 들 수 있고, 어떤 고시생들도 엄청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고시생들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시생들은 소위 말하는 럭셔리 고시생들, 전혀 고시 공부랑은 별개로, 고시 떨어져도 괜찮고, 붙어도 괜찮고, 어차피 다른 일도 많고, 집에서 돈도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진짜, 하루는 공부하고,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공부하고, 하루는 일하고, 이러면서 일하는 동안 하루 다음날 공부해야 될 만큼의 비용을 스스로 구해야 되는 그런 고시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시생들 간의 차에 다 동등하진 않지만, 그렇게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 고시생들이건,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고시생들이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생들만 모든 고시생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어려운 고시생도 분명히 가능성은 적어지지만 합격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로스쿨은 어떻습니까? 애당초 기회가 봉쇄됩니다. 장학금 가지고, 로스쿨에 장학금 갖고 들어가면 된다?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또 왜 그런 가난한 고시생만큼 그럼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로스쿨생들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기 위해서, 학교에 재학을 하기 위해서 또 계속 일을 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학기가 6학기로 될 텐데 6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로스쿨 들어갈 때 등록금,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로스쿨을 생각할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당초 가능성이 있는 문제랑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하는 문제가, 고시도 돈 들어갔지만 고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애당초 닫아버리고 나서, 어차피 니네도 돈 많이 들고 여기도 돈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돈 없으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돈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애당초 막아버리는 거하고,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하고, 가능성이 작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시와 그런 로스쿨을 두 개를 같이 간다면 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시장이 나갔을 때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원천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장이 나갔을 때 서로 분열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오히려 이렇게 병존하는 방안이 어떤 갈등과 불면, 그리고 그런 또 다른 형태의 부패를 내포하게 되는데, 로스쿨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 처음에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를 했거든요. 지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변호사들 많아지면은 로스쿨 많이 뽑잖아요. 누구나 다 변호사 쉽게 되면은 자기가 쉽게 되는 만큼 뭐 이제 변호사들 흔해지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도니 자격증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흔해지니까 수익료가 싸진다. 그거 하나면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로스쿨 출신들 실력 없다는 거는 어차피 뭐 얼굴 안 보이는 가려지죠. 예. 로스쿨 출신들 실력 없다는 다 합니다. 진짜로. 예. 그거 몰라서 로스쿨 제도가 좋다고 찬성하는 국민들 한 명도 없거든요. 다만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변호사 수임이 싸지고 변호사가 시장 위에, 그러니까 일반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특권층들이 사라질 거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로스쿨하고 동등하게 경쟁하겠다는 거.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도 또 고시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같이 변호사 시장에 나가고 로스쿨 졸업생들도 로스쿨 교수들이 말하는 양질의 3년 동안의 양질의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 우리도 똑같이 가서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 주장대로 진짜 3년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우수한 인력이라면 그들이 성공할 것이고 우리처럼 고시생들 혼자서 저질스러운 법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도태하겠죠. 도태를 하든지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가 나가서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원수는 많아집니다. 어차피 일반인들은 인원수 많아진다고 해서 인원수 많아진다 하면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뭐 법학의 변호사들의 질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변호사 수임료는 싸지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서 로스쿨의 폐지보다는 우리도 변호사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고 로스쿨을 없앨 필요 없이 이제 우리도 변호사들 되고 로스쿨 졸업생들도 변호사 되면 그만큼 수가 많아지니까 그 많은 수에서 경쟁을 하겠다. 우리도 경쟁에 뛰어들 용의가 얼마인지 있는 거니까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막지는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고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렇다고 노스쿨 비용이 싸다는 게 아니라 노스쿨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되실 테니까 그에 대해서 언급 안 하도록 할게요. 사실 노스쿨 폐지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노스쿨 폐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일단 지금 노스쿨 인가받는 대학 학부 법학과가 없어졌어요. 즉 노스쿨 같은 게 3년 동안 기간 동안 뭐 수습 실무 뭐 이론을 다 하다 보니까 그에 되게 치중한 반면 학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스쿨 인가받는 대학에서 법학과가 없어지면은 이런 이론으로서 법학이라는 게 상당히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스쿨 인가로 인해 법학과가 폐지되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요. 투트랙 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노스쿨이나 사법시험 이 두 개의 병존한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게 이런 투트랙이라는 제도가 어느 정도 차별을 되게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아까 뭐 시장에서 경쟁을 말씀하시는데 시장에서 경쟁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회에서 고시 출신생들을 더 실력적이나 이런 면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노스쿨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되게 피해가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제도 중 하나만이 존치력이 낫다 보고 제 생각에는 노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모두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대안적인 이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시 존치 토론회가 이제 사회적 이슈를 이제 공론화시켜서 이제 단지 되게 노스쿨 도입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노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이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투트랙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두 개 중에 병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사실을 존치하고 인원수를 늘리고 그리고 나서 연수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수원 그게 2년인가요? 연수원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그 분야 여러 가지 해서 거기서 더 교육을 받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